안녕하세요. 에듀윌 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근대 개항기에 근대 신문, 근대 시설, 근대 교육, 전반적인 이제 문화 파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는 이제 시기별로 쫙 연표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근대 신문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사실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 근대 신문, 뭐 근대 교육 쪽인데요. 물론 근대 시설도 특정 연도 부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난이도를 봤을 때 제일 자주 나오는 게 근대 신문과 근대 교육입니다. 자, 일단 먼저 근대 신문을 살펴볼 건데 이 신문의 그 연도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신문의 특징이 더 많이 출제가 돼요. 일단 최초의 신문은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민간신문, 독립신문도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 황성신문이 나온다면 장지연이 신라방송대국을 실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신문의 대표적인 내용을 한 가지씩 꼭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한성순보 보실게요. 뭐든지 최초는 좀 중요하죠. 한성순보는 최초라서 중요합니다. 최초의 근대신문인데요. 국가가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발행을 하면 관보라고 하고 개인이 만들면 민간이 만들었다. 민간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근대신문이면서 순한문이고 국가기관이 만들어서 관보예요. 그런데 순한문으로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사료로 설명을 한다면 10일에 한 번씩 뭐 열흘에 한 번씩 나왔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방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근대시설 여기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 나오죠? 방문국은 인쇄한 것이거든요. 신문을 박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로 만들었다. 근데 이 방문국이 갑신정변 때 불탔어요. 1884년에 불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1년 만에 폐간됩니다. 그래서 요 개화기 때 한성순보, 방문국, 기기창, 뭐 원산학사, 동문학 사실 요 라인 다 1884예요. 모두 연도 똑같아요. 1883년이에요. 1883년에 한성순보가 만들어졌고 이미 그 전에 1883년에 방문국이 만들어졌어요.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를 만들었지만 방문국이 불타는 바람에 결국 1년 만에 이제 폐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신문 먼저 쭉 설명할게요. 한성주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 다시 이제 방문국을 만들고 한성주보, 주보는 일주일마다 주마다 나오기 때문에 주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나왔다. 한성주보에서는 처음으로 광고를 실었어요. 그래서 상업 광고를 최초로 실었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참고로 그게 무슨 광고였냐면 세찬양행이라고 해가지고 약 광고여서 약 광고. 그러니까 지금도 유한양행 이런 식으로 해서 양행은 서양의 회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창양행, 세창양행에서 뭐 금계랍이라고 해서 이제 간제병 환자들, 뭐 만병통치약 이런 식으로 약을 광고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광고를 고백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고백, 뭐 세찬양행의 고백, 뭐 이런 식으로. 네, 넘어갈게요.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한성순보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최초의 민간신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중요해요. 자, 서재필이 만든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자, 서재필이 만들었기 때문에 독립협회 기간지였고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한글판을 만드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이게 진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정을 받던 게 주시경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 서재필, 이제 국역, 한글판, 영문판으로 만들어졌다. 최초의 민간신문 중요합니다. 민간신문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그 대한매일신문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독립신문 밑에 이제 황성신문 보시면 황성신문은 장지연이 신라방송대국을 실었다는 걸로 중요한데 유명한데 이 신라방송대국은 나중에 이 황성신문 자체는 이제 1898년에 만들었지만 신라방송대국을 발표했을 시점에는 바로 1905년 바로 을사늑약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신라방송대국은 을사늑약에 대항해서 내가 이 밤에 목 놓아 운다. 뭐 나라를 이렇게 완전 잃은 거와 마찬가지 아니냐 막 이러고 목 놓아 운다. 곡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국신문. 제국신문은 순한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순한글.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국한문 혼용체였거든요. 국어도 어느 정도 쓰면서 약간 섞여 있었어요. 국한문 혼용체. 그렇지만 제국신문은 순한글이었습니다. 쉬웠죠. 그래서 부녀자와 서민들이 많이 읽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일 유명했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문입니다.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양기탁과 베델이 공동 발행인인데 특히 이 베델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인 베델을 일본이 막 탄압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한매일신보의 그 신문사에는 일본인 출입 금지라고 딱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그 대한매일신보에 막 항일 의병이라던가 막 이런 부분들을 막 극찬하고 일본에게 좀 반대적인 항일적인 내용의 그런 글을 많이 실었다. 양기타카 베델이 발행인이고 일제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실었고 그랬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인기 있는 신문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대한매일신보를 읽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나중에 국제보상운동도 주도를 합니다. 대한매일신보에서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에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국제보상운동으로 막 대한매일신보가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일본이 신문지법으로 역시나 1907년에 탄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나머지는 이제 국어연구, 국사연구, 종교연구는 마지막에 하고요. 다시 맨 위로 올라갈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신문 몇 개 배웠죠?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6개 신문 배웠죠. 이 6개 신문의 대표적인 특징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물어볼게요. 최초의 민간신문이고 그리고 영문판과 한글판이 있었다. 독립신문 최초의 근대적 신문으로 순한문이었다. 국가에서 발행했다. 그러면 한성순보. 이런 식으로 간단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신문인지 아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막 이 6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는 식으로 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한 번에 다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대 시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근대 시설 1883년 개화를 위한 근대 시설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 3개. 트리오 너무 자주 나와요. 자, 전환국은 화폐 전자예요. 급전 필요하신 분 뭐 이런 식으로 전주 이런 말 하잖아요. 전주. 이 전이 화폐 전자인데 화폐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전환국은 근대적인 화폐 제조기관. 백동화를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정총국도 만들죠. 우정총국 개국 축하형. 그쵸? 요거는 우정총국은 1884년에 이거 만들었을 때 당시에 갑신전변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기창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기창은 무기. 그래서 무기, 근대적인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선사 일행들이 와서 기기창을 만들었고 근대 무기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도 이제 이어서 전신, 최초의 전신 전등. 자, 전신은 이제 그런 전기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고요. 전등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 건천궁에다 처음으로 전등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전등이 에디슨 전구 회사랑 우리가 합작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막 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발달시켰고 그러다가 이 건천궁 앞에 있는 연못에 물고기들이 다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을 막 수차처럼 끌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건데 그 연못 물이 뜨거워지는 바람에 물고기가 죽는 그런 이슈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전등 1887 연도를 외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광해원 제중원 요건 좀 중요한데요. 요 광해원 같은 경우에는 1885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게 원인이 갑신전변 때문이에요. 갑신전변 때 총을 막 쐈잖아요. 그래서 이 괴화당들이 총을 쐈는데 이 민영익이 총을 맞고 총상으로 죽을 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알렌이 막 외과 수술 하자고 했는데도 다 반대했었는데 민영익은 어차피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총알을 빼내보시오. 그래서 알렌이 그 총알을 빼내는 외과 수술을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야. 아, 이렇게 총알을 뺄 수 있고 살릴 수 있구나. 우리도 서양 의료기술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제 알렌에게 병원을 세워주는 게 그게 광해원입니다. 그래서 광해원은 알렌에게 세워준 것이고 이것을 나중에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에서 대중을 구제한다라는 의미로 제중원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자, 경운궁에다가 이제 전화를 설치합니다. 1898년에 전화를 설치하는데 이 전화는 처음에는 덕률풍이다라고 불렀어요. 이 전화 덕분에 김구 선생님도 살릴 수 있었죠. 김구가 그 을미사변을 일으켰던 그 일본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김구가 그 사람을 이제 좀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김구가 거의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됐었는데 고종 황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래도 국무를 시해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봐서 사형시키지 말아라 전화를 했기 때문에 김구가 사형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자, 어쨌든 이때 전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경운궁에 설치합니다. 여러분 왜 경운궁일까요? 경복궁이 아니라
바로 1898년으로 고종이 여기로 환궁했기 때문이죠. 경복궁에서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 경복궁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경운궁으로 환궁했고 고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전화를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98년에 한성전기회사가 우리나라에 세워지게 되고요. 요거 두 개 암기. 1899 두 개. 전차는 1899년에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이제 쭉 다녔는데 이 전차는요,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전기회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전기로 이렇게 육로로 쭉 가는 건데 전차는 또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슉 타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혹시 뭐 야인시대나 김두한 나오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전차가 나오고 아니면 미스터 선샤인이나 이런 개항기 혹은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요 전차가 이제 막 경성 시내에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전차입니다. 철도랑 전차는 달라요. 전차는 정말 모노레일처럼 이렇게 버스인데 이렇게 레일로 가. 그럼 전차야. 그런데 경인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기차죠, 기차. 그래서 경인선은 경성과 인천, 이제 노량진에서 제물포까지 연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성과 인천이다. 그래서 경인선이에요. 경인선이 개통이 된 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철도가 개통이 된 겁니다. 1899. 이것도 사실 99로 끝나니까 막 은하철도 999로 외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은하철도 999를 몰라. 이게 너무 옛날 만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구땡 9999로 끝나는 게 전차와 경인선이에요. 전차는 전기로 가는 거다. 그래서 최초의 철도 경인선 1899년에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99년 중요한 게 좀 두 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러일 전쟁 때 또 이어서 경인선에 이어서 철도로 경부선, 경의선을 뚫는데요. 경부선은 경성에서 부산으로 가는 게 경부선, 경의선은 의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주죠. 그래서 1905년과 1906년에 러일 전쟁 때 이제 그런 이런 군용철도 이런 식으로 무기를 옮기고 철도 전쟁을 목적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개통을 한 건 경부선, 경의선 순서입니다. 인천 뚫고 그 다음에 부산 뚫고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으로 가는 그쪽 길이 북한 쪽이에요. 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좀 오래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뚫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옆에 라인으로 가서 근대 교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 교육열이 아주 엄청난 나라입니다. 외국에도 이렇게까지 교육을 시키진 않아요. 그리고 학생 자체도 아주 교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역시나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사립학교도 이러한 교육열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의 원산 지역인데요.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원산을 예전에 덕원이라고 불렀어요.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최초의 근대 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수학도 배웠고 근대적인 그런 학문을 배웠고 심지어 무술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최초의 근대학교 원산학사입니다.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덕원 주민들이 만들었다. 근데 그 지역이 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원산, 인천에 항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산이 항구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돈도 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산학사 만들었다. 원산 지역이라서 원산학사예요. 그래서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학교. 자, 그리고 이때는 또 동문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동문학은 좀 학교라고 근대학교라고 하기에는 언어만 배워. 언어만. 통역관을 양성한 거예요. 외국어 교육만 합니다. 통역관을 양성했던 동문학이 있었어요. 요것도 1883. 원산학사, 동문학 둘 다 연도는 1883. 아까 제가 1883년도라고 다 얘기했죠? 그러면 한성순부,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 원산학사, 동문학이 싹 다 같은 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883 연도라는 거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 중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1883인데 뜬금없이 여기다가 전차를 개통했다 이런 거라던가 경인선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그런 게 하나 딱 나와서 그게 정답이 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한능관도 충분히 어려지고 연도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무조건 다 1883이에요. 한성순부,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 원산학사, 동문학. 아시겠죠? 우정총국은 1884고. 자, 그리고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잖아. 교회 선교사들은 학교를 많이 만들었어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이런 거 다 선교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만들었던 이제 학교는 유경공원입니다. 근대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최초의 근대 학교가 이제 사립으로, 네,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로는 최초가 맞죠. 국가가 만든. 그래서 유경공원은 근대적인 관립학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요것이 유경공원이잖아요. 연도도 1886입니다. 여러분 암기를 하시려고 하면 유경공원 1886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헐버트, 길모어, 벙커가 그 외국인이 원어민 교육을 했어요. 과학도 영어로 가르쳐. 영어도 영어로 가르치지만 이런 식으로 막 지리도 영어로 가르쳐. 엄청난 영어 실력이 필요하겠죠. 처음엔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서로 소통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가 우리나라 영어 실력에 대해서 극찬을 했어요. 되게 빨리 배운다고. 이게 우리나라는 영어 발음이 웬만하면 거의 다 돼요. 진짜 Z, F 이런 발음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는 한글 자체가 웬만하면 거의 다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발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구토라크, 맥도나르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어느 정도는 발음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이 헐버트는 이 유경공원의 선생님으로서 3인필지라는 세계 지리서도 이 사람이 만들어요. 지도도 처음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인필지를 헐버트가 만들 정도로 이제 열심히 또 가르쳐 줬다. 그리고 헐버트는 헤이그 특사 파견에 또 도와준 인물이기도 하다. 사실 헐버트가 헤이그 특사 파견 전에 미국의 특사를 파견하기도 해요. 사실 원래 미국이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이 거중 조정의 의무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랑 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중간에 중재해 준다라는 거중 조정의 의무가 있었는데 미국이 사실 그 거중 조정의 의무를 져버린 거죠. 그리고 일본 편을 들어준 거지. 자, 어쨌든 유경공원 1886 헐버트, 길모어, 벙커 같은 이제 원어민 교육이 이루어졌고 영어뿐만 아니라 근대 교육을 실시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 입국조서 고종이 1895년에 이게 사실 2차 가보개혁의 일환이거든요. 2차 가보개혁 자체가 1894년 12월이에요. 그래서 금방 해가 넘어갑니다. 1895년 초에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근대교육에 힘쓰겠다. 그럼 근대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를 만듭니다.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하고 관립학교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소학교, 사범학교 만들게 되고요. 외국어학교, 유경공원이 이제 외국어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유경공원은 없애고 외국어학교로 이어지게 되고요. 요 사범학교가 중요해요. 한성사범학교를 만들었다. 사범학교. 그러니까 이제 사범대에 나오면은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것처럼 요 사범학교도 근대적인 선생님, 근대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한 것이다. 자, 근대신문, 근대시설, 근대교육 쫙 봤고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국어, 국사, 종교에서의 관련된 활약, 그리고 요거 인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국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시경의 국문연구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한글연구, 그래서 한글연구를 추진을 했고 이때 주시경 선생님 말고도 또 인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종도법으로 유명한 지석영이에요. 지석영도 국문연구소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석영은 종두법뿐만이 아니라 이 국어 연구에도 아주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다. 그래서 주시경, 특히 주시경의 국어 문법, 말의 소리. 원래 주시경 선생님은 이 한글은 말이 나오는 대로 써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목걸이면 목거리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었죠. 주시경 선생님이 오래 살았고 만약에 우리말 큰사전을 주시경 선생님이 만들었다면 우리 한글이 좀 더 쉬워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신소설, 은세계, 이제 은세계라는 이러한 근대적인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각사에서. 그래서 이거는 근대적인 연극이 가능했던 그런 무대가 있었던 곳이고 금수회의록 이런 신소설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신채시, 해외에서 소년에게 최남선이 만든 것인데 투르릉 콱 웅쾅쾅쾅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시예요. 신채시. 그다음에 국사연구 중요합니다. 신채우는 독사실론을 대한매일 신보에다 연재를 하면서 무정신의 국가는 무정신의 역사다.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국가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무정신, 역사가 없는 나라는 정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위인전, 이순신전, 을지문던적 같은 신채우는 고대사 연구를 많이 했어요.
조선사 연구 초 이런 식으로 고대사 연구를 많이 했고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조선 광문회를 최남선과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남선과 조선 광문회를 만든 뒤 고전 연구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고전 연구. 고전 연구를 통해서 막 동국통감이라든지 뭐 옛날 그 고전들을 많이 내었죠. 고전 연구. 자, 그리고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근대사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뭐 한국 통사, 아플통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임정에서 많이 연구를 했고요.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유교에서는 박은식 또 나오죠. 유교 구신론. 유교는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 유교를 왜 다 성리학적인 것만 생각하냐. 양명학을 중시하면서 양명학적인 유교로 거듭나야 된다. 구신,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 한용운. 한용운은 조선의 불교도 역시 유신론, 새로워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천도교는 동학이 천도교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천도교 만세보를 내었고 바로 손병희가 천도교를 이제 이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종교, 나철과 오기호가 만든 대종교는 단군 신앙을 중심으로 이 대종교 멤버들이 나중에 중광단을 조성하게 돼요. 중광단. 북간도에 중광단을 만들고 이제 막 독립운동을 막 추진을 하죠.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로군정서로 이어집니다. 북간도니까 북로군정서, 서간도는 서로군정서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한다면 원불교도 있어요. 요거 불교 라인 쫙 뭐 이렇게 종교 나올 때 원불교도 좀 자주 나오거든요.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박중빈이 원불교로 만들었는데 근건절약, 허리허식을 폐지하자, 절약하자 그러면서 새생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박중빈의 원불교 새생활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해서 좀 왜 이게 원불교 굳이 적어주냐면 오지선다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뭐 하나 틀린 걸 만든 다음에 그게 정답이 되게 그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근대 개항기의 이런 문화 파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여기서는요, 신문, 그리고 근대시설 지금 초록색으로 된 부분, 그리고 학교, 이제 원산학사, 그리고 뭐 동문학, 유경공원 그런 식으로 학교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특히 교육 입국조사 발표한 뒤에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 만들었다라는 거 요 순서도 중요하고요. 국사연구에서는 이제 신체호 중요하고 종교도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제 유교 박은식, 유교구신론, 불교 불교구신론, 당연히 한용운, 천도교는 손병희, 그리고 대종교는 나철과 오기호, 원불교는 박중빈 이렇게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